저는 라이팅 태스크 2 하겠습니다. 저는 리스닝 들을게요. 점수를 상관 안 한다면 금방 한 5시간 안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써내리게? 근데 이제 리스닝 5시간은 리스닝은 말 그대로 리스닝이니까 그냥 5시간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라이팅을 일단 쓰려면 제가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네. 질려버려서 하기가 싫어요. 저도 다시 바꿔. 와, 정말 문제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스피킹 1시간 동안 스피킹. 저도 스피킹 하겠어요. 일단 1시간 동안 300개를 못 외워요. 30개 정도면 외울만 한데 300개는 못 외우고, 그리고 스피킹 1시간은 결국 그냥 외국인이랑 1시간 떠드는 거예요.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어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 하기가 싫고요. 유학 가기 직전이니까 그래도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스피킹이 제일 약했었어가지고 정말 긴장돼서 네, 그래서 그때 긴장되고 아무리 연습해도 5.5가 나왔었는데 마음 내려놓고 가서 스피킹을 봤는데 7.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왜냐면 두 가지 다 해보게 돼요.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인 선생님과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랑은 더욱 자주 하게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러면은 원어민 선생님은 어찌됐건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같은 말 얘기를 들어도 타격감이 좀 덜해요. 근데 한국인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뼈 하나하나 있는 말을 다 알아듣게 돼서 정확한 피드백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다면 한국인 선생님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막 못 알아듣게 피드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수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은 표현을 스피킹을 해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 아예 이해조차 못 하셔서 다른 쪽으로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인 선생님이랑 하게 되면 제가 뭘 말하려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없다, 대신에 다른 이런 표현을 써라,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두 분 다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 선생님이 더 부담스럽다. 독수리로 네, CDT요. 저도 독수리.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수리로 300타가 나옵니다. 한글 했을 때. 둘 다 힘든데 지우개 없이 연필로 라이팅을 보면 그건 정말 끝장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신경 써서 쓴다 한들 뭐 갑자기 누가 재채기를 해서 놀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한 번 삐 끝나면은 못 고치는 거니까 느리더라도 차분히 컴퓨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석 졸업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도 졸업은 가능한 건가요? 그럼 여자친구로 하겠습니다. 수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분 이상형.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 해요. 무조건 해요.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이 계속 붙어 있으시기 때문에 진짜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는 선생님이랑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드릴 수도 있고, 수업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 가시면 언제든 계셔서 진짜 이름 그대로 밀착받는 반이어서 전 그 점이 좋았고, 그래서 빨리 점수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밀착반 들을 것 같습니다. 오전반하고 밀착반하고 선택을 하다가 그때 밀착반을 들어가게 됐던 건데, 숙제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것만 따라가도 된다 싶을 정도로 인텐시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듣는다고 해도 그 밀착반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그게 따라가는 게 가장 힘든 점이기도 하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르나요. 그만큼 많이 붙어서 쏴주시고 공부시켜주셔서. 현우야, 그때 주말마다 왜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녔니? 그때부터 잘했으면 더 일찍 딸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돌아간다면 저는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술 안 먹고 안 놀러 다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부터 컴퓨터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 된다. 너는 아마 가서 머리가 하얘지고 시험장을 나오고 싶어질 건데 그래도
라이팅 스피킹은 괜찮게 보니까 끝까지 보고 나오고 견디면 점수가 나온단다. 끝까지 열심히 하렴. 약한 부분이 다 따로따로 사람마다 달라서 thesis statement라고 그걸 또 외우라고 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형마다 약한 부분이 저한테 있었어가지고 거기에서 외워야 될 것만 따로 제가 뽑아서 워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시험 보기 직전까지 가서 봤었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3는 어쩔 수 없지만 파트 1이랑 2는 결국에 기출 안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에 대한 모든 답변을 전부 적어놨었어요. 적어놓고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험 직전까지 가져가서 달달 보고 그랬었습니다. 왜 틀렸는지, 제가 뭐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그냥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틀렸는지에 대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문제 옆에다가 적어놓고 전 그 정도까지만 오답을 했었고, 노트는 따로 작성 안 했어요. 전 학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도착했을 때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1절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괜히 그걸 봤다가 그것만 머리에 남을까봐 라는 걱정도 됐었고, 이거 볼 시간에 체력 아껴서 시험 때 다 쏟자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이 시험이 시험 전에 잠깐 본다고 해서 점수가 오를 시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게, 평소에 연습 안 해놓으면 어차피 라이팅이나 리딩, 리스닝 같은 거는 절대 못 풀거든요. 평소에 영어 많이 접하려고 했다. 오답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건 알고 넘어가야 돼. 선생님이 단어 같은 거 뜻풀이를 해주시는데 직접 단어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이고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단어만 알아도 해석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